네, 요즘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갈 때 또 학원 갈 때 매번 가방 싸는 게 일인 그런 시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자신의 가방, 또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방 무게는 우리 몸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네,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어깨, 허리, 척추 등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이미 늦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으로 오늘 알아볼 텐데요. 보신 것처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뉴스 따라잡기를 팀에 새로 합류한 유호윤 기자가 진행하고요. 똑기자 꿀정보는 봄을 맞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정지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어떤 소식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학기라 아이들의 허리 건강과 가방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허리 건강 지키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정상적인 척추라면은 곧게 뻗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10대 청소년들의 척추가 이런 모양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개 척추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는데요.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가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이 척추측만증 10대에게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항상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책을 봐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거운 가방, 또 매는 방법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척추가 휘고 틀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도 방해를 받게 된다는데 오늘 그 실태와 예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어린이는 5개월 전 척추측만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아픈지 연신 주무르는데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척추가 10도 정도 이렇게 휘었다고, S자로 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의 척추를 살펴보니 골반 위로 반듯하게 뻗은 정상 척추와 달리 S자로 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자목 증후군까지 겹쳐 늘 어깨나 등이 뭉쳐있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신발 밑창이 한쪽만 더 빨리 닳는 것도 척추 측만증의 대표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른발이 상당히 닳아있더라고요. 옷도 두껍고 하니까 양쪽으로 매기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걸치는 습관?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 보다 보니 늘 고개를 저렇게 숙이게 되고 무거운 가방을 들다 보니 10대 청소년에게 척추측만증은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절대 방치해선 안 숨이 됩니다. 답답하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생명하고 관계 있는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해진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척추측만증이 가장 많은 이유 뭘까요? 성장기 청소년들은 뼈와 근육이 어른보다 유연해서 외부 요인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방은 무게뿐만 아니라 그 매는 방법에 따라 척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가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배낭을 초등학생들의 책가방 평균 무게인 4kg에 맞춰봤습니다. 배낭을 매지 않았을 때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머리부터 어깨, 허리, 골반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무거울수록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앞쪽에 더 힘을 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압력을 세게 받는 부위인데 가방을 매자 발의 앞부분에만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맸을 때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가방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방을 맨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고 반대로 힘은 왼발에 실려 몸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크로스백 역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가방입니다. 가방을 맨 왼쪽 어깨가 무게에 눌려 내려갔고요. 반대편으로 늘어진 가방 때문에 골반은 오른쪽이 내려가고 발 역시 오른쪽에 더 힘이 쏠리면서 허리가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한 손으로 가방을 들었을 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게를 견디기 위해 가방을 든 오른쪽으로 몸 전체가 긴장하며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발의 힘 역시 오른쪽에 심하게 쏠리고 반대쪽 골반은 눈에 띄게 내려가는 등 좌우 불균형이 가장 컸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매게 되면 척추와 척추 관절, 특히 디스크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뼈가 균형 잡히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게 되고
바르지 못한 자세가 또 더해짐으로써 이런 측만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거운 가방은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으로만 들고 다녀요. 양손으로 안 하고. 화장품 같은 거나 여자들은 그런 필수품이기 때문에 놓고 다니려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갑부터 다이어리, 화장품 파우치까지 항상 갖고 다니는 소지품만 해도 벌써 묵직합니다. 게다가 가죽 핸드백을 들었을 때는 천으로 된 것보다 가방 자체도 무겁고 조금만 물건을 넣으면 4kg에 육박합니다.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 알면서도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아이들보다 측만증의 위험이 낮을 뿐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위협받고 있는 허리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에 테이프를 세로로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봅니다. 이때 어깨와 등의 높낮이 또는 테이프의 좌우선이 다르다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건강이 염려된다면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 안정화 동작인데 일단 내발기기 자세로 엎드려 봅니다. 위로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이 한쪽을 들었을 때 반대쪽 팔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줍니다. 그 다음 한 손을 바닥으로부터 살짝 들고 8초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 안정화 동작은 척추 주변에 약해진 근육을 자극해서 척추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좀 더 익숙해지면 한 손과 반대쪽 무릎을 동시에 드는 응용 동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이나 허리, 어깨가 뻐근할 때 수시로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고관절 가동 운동인데요. 머리부터 꼬리뼈 있는 곳까지 천천히 뒤로 갔다 다시 엎드린 자세로 돌아갑니다. 동작을 빠르게 하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래가면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진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방도 한쪽으로 매지 않고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어른들의 허리 건강도 위협하는 무거운 가방. 가급적이면 가볍게 또 제대로 매는 방법을 익혀서 그런 습관을 갖는 게 허리 건강을 지키는 비법일 겁니다.